자,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 함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날짜 시간 함수부터 들어갈 텐데, 자, 함수 들어가기 전에 함수의 개념이 뭔지 잠깐 설명 좀 하고 들어갈게요. 자, 함수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인 이런 거 한번 해보죠. 는 sum sum이라는 함수예요. sum이라는 함수고, 여기다가 3과 5를 이렇게 주고 엔터 입력을 하시면 얘는 3과 5를 가져다가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sum 함수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요 앞에 있는 sum 있죠, sum.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를 함수 이름, 즉 함수의 이름이라고 해서 함수명이라 이렇게 합니다. 함수명. 됐죠? 그리고 뒤에 3과 5 있잖아요. 3과 5.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함수의 인자라고 해요. 인자. 되겠죠? 그럼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sum 함수는 3과 5라는 인자를 받아들여서 그 결과값, 합계, 연산하는 건 합계죠. 합계 연산 8을 이렇게 내보내준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합계인 8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sum 함수의 반환값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적으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sum 함수는 3과 5를 인자로 받아들여서 그 합계 8을 반환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직접 한번 sum 한번 해보면서 확인해 보죠. 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는 sum에서 가로 열고 3,5하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8이 잘 나오죠. 됐죠? 자, 이런 게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PDF에 있는 요 내용부 같이 얘기해 볼게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데이터 함수죠. 데이터 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특정 날짜를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날짜를 만들어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연도 정보도 필요하고 월 정보도 필요하고 일 정보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연, 월, 일을 데이트의 인자로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는 데이트에서 가로 열고 2020, 07, 20 이렇게 주면 얘는 2020을 연도로 07을 월로 20을 일자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2020년도 7월 20일이라는 날짜를 우리한테 만들어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today는 뭐냐면은 today하고 가로 열고 닫고 하고 엔터 치시게 되면은 그냥 오늘 날짜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특이한 게 왜 today 함수는 이렇게 가로를 열고 닫고만 하지 인자를 왜 안 받아들이는 인자 어디 있냐고요. today 함수 인자는 뭐냐면요. 시스템의 날짜인 거예요. 현재 컴퓨터의 날짜 있죠. 그 날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계속 해보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어 연도인데 생긴 걸 봤더니 이어 다음에 날짜 데이터를 넣어달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이런 소리죠. 는 이어 이렇게 해서 여기다 날짜 데이터 요거 한번 넣어볼까요? 얘 클릭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어한테 2020년도 7월 20일이라는 인수를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전달받은 이어는 그 날짜에서 연도만 이렇게 잘 뽑아내줘요. 먼스 마찬가지. 먼스에서 날짜 주면 그 날짜에서 월만 뽑아내주고 데이에서 이렇게 클릭하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은 그 날짜에서 일자만 잘 출력을 해줍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그 다음 아래 나온 이데이트하고 이어먼스도 좀 같이 볼게요. 자, 이데이트를 뭐라고 했냐면은 날짜에서 특정 계열수가 지난 만큼 그 해당 날에 지난 날의 1년 번호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어요. 1년 번호. 그리고 이어먼스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정 날짜에서 해당 계열수가 지난 만큼 지난 달의 마지막 날 1년 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반환하는 값이 되었죠.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직접 한번 해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다 한번 진행을 해보죠. 근데 여기 하시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여기에 셀 자식은 이미
날짜로 잘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되셨나요? 자, 요거 확인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는 이 데이트 한 다음에 스타트 데이트.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함수의 인수 이렇게 스타트 데이트를 달라고 되어 있죠. 스타트 데이트 되고 month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스타트 데이트를 2월 4일이라고 이렇게 주고, 그리고 month를 3이라고 주면은 오늘 날짜잖아요. 오늘 날짜부터 3월, 4월, 5월 이렇게 되겠죠. 자, 5월 달에 해당 날짜 5월 4일이 정확히 나옵니다. 반면에 이오먼스는 뭐냐면 이오먼스는 요 2월 4일에서 3개월 뒤라고 주면은 이렇게 해당 달의 마지막 날짜 나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근데 우리 아까 봤던 1년 번호라는 개념 아직 안 나왔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옆에 보시면 일반으로 되어 있는 데서 한번 똑같은 작업을 해볼게요. 이 데이트 한 다음에 2월 4일에서 3개월 뒤라고 하고 엔터 치시게 되면 이렇게 뭐가 나오고, 이오먼스에서 똑같이 여기서 3개월 뒤라고 하면 이렇게 뭐가 나와요. 근데 이 숫자들이 뭐냐고요? 이 숫자들이 1년 번호거든요. 1년 번호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다가 잠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1 주고 2 주고 여기다가 채우기 핸들로 한 10 정도까지만 채워볼까요? 이렇게 채웠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자, 여기다가 자, 엑셀한테 이 1, 2, 3, 4, 5, 6, 7, 8, 9를 셀서식으로 이렇게 간단 날짜로 표현하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1900년도 1월 1일에서 하나씩 카운트돼서, 즉 1을 1월 1일로, 2를 1900년도 1월 2일로, 3을 1900년도 1월 3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즉 1900년도 1월 1일에 날짜 1년 번호가 1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 맞죠? 그 말인즉슨 여기 앞에 놨던 이 숫자는 어떤 의미인 거냐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해보죠. 우선 45416은 요 1900년도 1월 1일에서 45,415일째 되는 날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5월 4일 똑같이 나오는 거 보셨죠? 그쵸? 반면에 얘는 뭐냐면 는 똑같이 1900년도 1월 1일에서 45,442일째 되는 날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즉 1년번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이 1년번호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또는 X 함수를 계속 풀어나가시면서 날짜고 시간 있죠. 날짜고 시간 함수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 값이 엉뚱하게 나온다고 느끼실 때가 몇 번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연도를 뽑아내고 싶어서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함수나 뭐 걔네들을 이용해서 2024라는 연도가 필요해요. 근데 똑같이 했던 이게 값이 갑자기 뭐 1905년도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1905년도 뭐 7월 07인가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값이 엉뚱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럴 땐요 1순위로 사실 거의 대부분 셀서식 바꿔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연도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2024라는 숫자를 내보내고 싶었는데 갑자기 결과값이 뭐 1905년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그냥 어지간한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셀 서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는 셀 서식만 좀 잘 바꿔주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역시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여기서 3개월 뒤 날짜가 필요했어요. 근데 하고 났더니 갑자기 45,416이라는 이상한 숫자가 나와. 그럼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셀 서식 문제니까는 우리는 이거를 날짜로 보고 싶은 거잖아요. 날짜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는 나오고 해서 가로 열고 닫고 엔터 치시면 얘가 이렇게 현재 오늘 날짜와 현재 시간까지 이렇게 잘 내보내줍니다. 그 반면에
시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는 타임 한 다음에 아까 데이트 함수처럼 시, 분, 초 정보를 여기서 이렇게 해볼까요? 15시, 30분, 20초를 내보내달라고 이렇게 해주면은 5, 3, 30분이 이렇게 잘 나와요. 되셨나요? 반면에 hour는 뭐냐면은 hour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하시고 가로닫고 엔터 치시면은 해당 데이터 시간만은 미니트에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9시 14분이라는 시간 정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분만 세컨드에서 주시면은 이렇게 시간 정보 있는 곳을 주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초만 이렇게 잘 나옵니다. 되셨나요? 반면에 우리 여기는 날짜 정보 있지만 시간 정보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hour에서 클릭하시고 가로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1900년도 1월 0일 자 날짜 시간으로 다시 바꿔보죠. 요걸 다시 이렇게 일반으로 바꿔보시면 0으로 나오는 거죠. 됐죠? 즉 여기에는 날짜 정보는 있지만 시간 정보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정보를 요구하면 이렇게 0으로 나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위크 넘버인데 위크 넘버는 그 옆에 시트에서 해야 되니까 잠깐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인데 여기 하시기 전에 잠깐 요거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넷 웍스데이에 약간 오타가 났는데 여기 마지막 Y 사이 있죠. Y 사이에 S자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건데 S자가 만들면서 오타가 났네요. 됐죠? 그쵸? 자, 그럼 이렇게 S자 추가될 생각으로 얘기를 해보죠. 자, 워크데이하고 넷 웍스데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짜고 일수를 지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날짜에서 휴일을 재고 일수만큼 지난 날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 워크데이는 그 날짜를 주고 만약에 7일쯤 그 날짜에서 7일만큼 지난 날을 내보내주는 건데 다만 그 7일에서 휴일은 제외하고 내보내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23년도 1월달 달력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는 워크데이에서 요 날짜를 줘요. 날짜를 주고 쉼표한 다음에 자 보죠. 여기 안에 인수 도움말을 스타트 데이터는 이렇게 1월 3일로 이렇게 잘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갖고 왔어요. 그럼 데이스를 7일을 줘볼게요. 7일. 자, 요거를 7자로 이렇게 인수로 전달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7일이라고 저 가로닫고 엔터 치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1월 12일이 나와요.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하루, 이틀. 자, 6일하고 7일은 주말이었잖아요. 주말이었으니까는 3, 4, 5, 6, 7에서 1월 10일이 잘 나오는 거죠. 되겠죠? 어렵지 않죠? 개념 간단하죠? 자, 근데 반면에 넷 웍스데이는 뭐냐면은 넷 웍스데이는 이런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넷 웍스데이 일단 함수 설명부터 좀 볼게요. 함수 설명 봤더니 이렇게 돼 있네요. 두 날짜 사이에 전체 작업 일수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작업 일수는 결국 주말 빼고 얘기해 주는 거죠. 휴일 빼고. 그럼 여기다가 시작일 주고 엔드 데이터 주면 우리 방금 이거 7일 더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두 날짜 1월 3일과 1월 12일 사이의 작업 일수는 7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과라기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8일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작 기준이 틀려서 그래요. 워크데이는 시작을 이렇게 0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0으로 잡고 여기서부터 그 다음부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이렇게 세는 거고 넷웍스데이는 시작일을 여기로 잡으면은 여기서부터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루, 이틀, 3일, 4일 그러다가 주말 띄고 5, 6, 7, 요 1월 12일이 8일이니까는 8번째 숫자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요 위크데이 함수부터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그 위크데이하고 이제 같이 보실 게 요 추주인데 요거는 사실 우리 지금 날짜 시간 함수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날짜 시간 함수는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 시험에서 요 위크데이랑 추주를 같이 엮어서 내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 좀 설명을 위해서 여기서 같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위크데이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면은 이렇게 날짜하고 특정 옵션을 주게 되면은 그 날짜가 지닌 요일을, 그러니까 날짜는 무조건 월화수목금토는 요일값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요일을 1에서 7의 숫자로 변환을 해준대요. 이래서 어떤 날짜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옵션을 1 또는 생략을 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달라는 거냐면, 자, 첫 번째, 날짜를 주고 옵션을 1을 주게 되면은 이 위크데이 함수는 그 날짜가 지닌 요일을 일요일을 1로 잡고 월요일을 2로, 즉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이렇게 내보내주는 거고, 만약에 옵션을 2로 주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주는 거냐면 월요일을 1로 잡고 여기서부터 1, 2, 3, 4, 5 이렇게 내보내주는 거예요. 자, 직접 보면서 확인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23년도 12월 31일이 일요일이었죠. 일요일이었고,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보죠. 는 위크데이에서 요 날짜가 지닌 값을 옵션, 자, 쉼표 누르면 옵션 어떤 걸 이렇게 다 나와요. 1이 일요일을 1로 잡고 토요일까지 7로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소리고, 2가 월요일을 1로 잡고 그럼 일요일까지 7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럼 우리는 첫 번째 거 1로 한번 해볼게요. 요 1로 이렇게 주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고 확인을 해보면, 자, 채우기 핸들을 채우기 해볼게요. 채우기 핸들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죠. 그쵸? 오른쪽 셀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 요 네모난 상자, 얘 잡고 당기면 되겠죠. 당기면 이렇게 옆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일요일을 1로 그리고 월요일을 2로 잡아서 1, 2, 3, 4, 5, 6, 7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옵션을 2로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위크데이에서 자, 요 날짜를 옵션 2라고 주고 가로 닫고 엔터 쳐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주냐면, 자, 요렇게 나옵니다. 볼게요. 얘는 월요일을 1로 시작으로 잡기 때문에, 주의 시작으로 잡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월화수목금토일 되셨나요? 위크데이 함수는 해당 날짜가 지닌 요일을 1에서 7의 숫자로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추주 한번 이렇게 추수는 뭐냐면은, 자, 요렇게 돼 있죠. 자, 추수는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추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잠시만요. 자, 요걸 보시면서 설명을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보죠. 자, 추주라는 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오는 요소가 5라는 게 뭐냐면은 인덱스라는 요소예요. 이게 인덱스라는 요소예요. 그럼 뒤에 제가 월요일부터 이렇게 일요일까지 값을 쭉 나열했잖아요. 그게 값 1, 값 2, 값 3 이렇게 값을 쭉 나열한 겁니다. 그럼 추수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인덱스가 1이면은 첫 번째인 값 1, 월요일을 반환해 주는 거고, 인덱스가 2면은 두 번째 값인 화요일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인덱스가 뭐예요? 5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금요일이란 글자를 반환을 해주겠죠.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요걸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요거 복사 좀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잠깐 복사를 해 볼게요. 복사하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같이 해 볼게요. 는 추주한 다음에 여기 인덱스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덱스 대신에 우리 방금 구했던 위크데이 두 번째로 했던 이 옵션 있죠. 이 날짜가 지닌 요일을 숫자로 바꿔주는 거. 그 숫자를 인덱스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나열하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일곱 번째, 이게 7이잖아요. 7이니까는 일곱 번째 있는 일요일을 내보내주겠죠. 그럼 그 아래서는 1이잖아요. 월요일 내보내주고 2니까는 화요일 내보내주겠죠. 됐죠? 엔터 치시게 되면 이렇게 값이 잘 나올 겁니다. 되었나요? 자, 이거를 같이 섞어 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는 위크데이 한 다음에
여러분 요거 엑셀 사용하시다가 여기 방금처럼 위크데이에서 이렇게 옆에 셀을 클릭해야 되는데 셀을 클릭 못할 때 있잖아요. 그때 여기서 키보드 방향키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되면은 이 위쪽에 수식 입력줄 있죠. 수식 입력줄. 자, 수식 입력줄에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보세요. 여기서는 옆에 안 넘어가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 날짜가 지닌 요일을 두 번째 있는 옵션 원리를 1로 잡는 방식으로 먼저 가지고 오세요. 숫자로 갖고 오세요. 그리고 그 숫자를 위크데이로 쓰시게 되면 자, 위크데이로 써서 얘를 추주의 인덱스로 쓰게 되면 추주에서 인덱스가 먼저 라는데 그 숫자를 7로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 뒤에다가 인덱스가 반환할 값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주는 거죠. 그럼 얘는 이 값에 따른 특정 요일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겠죠. 이렇게 되었나요? 즉, 요 수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자, 요 수식 그대로 바꿔볼게요. 자, 이 수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 날짜는 특정 날짜 한번 적어볼게요. 옛날 날짜 한번 적어볼까요? 1998년도 7월 15일? 이게 무슨 날짜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임의로 생각난 거 적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그대로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주고, 요 날짜 부분만 요렇게 바꿔주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게 되면은 그 해당 날짜를 위크데이가 숫자로 바꿔주고 그 숫자를 뒤에 추주가 나열한 값들로 이렇게 바꿔주겠죠. 즉 얘는 수요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날짜를 다른 날짜로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다가 5월 15일 해볼까요? 5월 15일하고 엔터 치시게 되면은 금요일이라고 잘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특정 날짜 요일을 구하는 수식으로 추즈랑 위크데이를 쓰는 방식을 이렇게 가끔 시험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시험 문제를 위한 수식인 거고, 만약에 특정 날짜의 요일이 궁금하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굳이 구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이제 셀 서식 배웠잖아요. 셀 서식을 활용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텍스트 함수예요. 텍스트 함수. 자, 우리 앞에 셀 서식에 설명되어 있던 PDF 그 아래 표에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다음에 값을 두고 뭐 셀 서식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텍스트 함수는 특정 값을 먼저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뒤에 큰 따옴표로 셀 서식을 주게 되면은 이 값을 셀 서식을 적용시켜서 내보내 달라는 소리예요. 즉 텍스트 함수 특정 날짜를 주고 A 4개 이거 뭐였어요? 요일을 우리나라 한글로 요일로 표현해 주는 거였잖아요. 이 셀 서식을 적용시켜서 우리한테 내보내 주는 거예요. 즉 방금 했던 그 수식을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는 텍스트에서 특정 값을 이렇게 A 4개라고 이렇게 표현해 달라고 하면 간단하게 내보내 줍니다. 됐죠? 사실 이게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게 더 많이 쓰이겠죠. 근데 사실 그 위크데이하고 추주 함수 각각은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쓸 때 함수 자체를 공부할 가치는 충분하세요. 다만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가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물어본다는 것 정도만 뭐 시험을 위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조금 전에 생략했던 위크 넘버 함수 같이 좀 볼게요. 위크 넘버 함수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볼게요. 위크 넘버 함수는 날짜를 주고 옵션을 주게 되면 해당 날짜가 해당한 연도에서 몇 주차에 해당하는지 반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안 와닿죠. 자, 같이 한번 해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날짜가 해당하는 연도, 이 날짜가 해당 연도에서 몇 번째 주차인지를 반환해야 된대요. 1주차, 2주차, 3주차. 되었죠? 자, 위크 넘버 함수에 제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2021년도 12월 6일에서 자, 여기 1일은 뭐냐면 2022년도 1월 1일이에요. 요 데이터가 설명하기 편해서 이때 날짜를 선택을 한 건데 자, 요거를 그대로 같이 만들어 본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아래다가 얘를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현재 여러분 보고 계신 요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2021년도 12월 26일이잖아요. 이걸 그냥 그대로 쓸게요. 자, 클릭하고 는 2021년도 빼기 12월 26일이었나? 26일이었죠. 그치? 26일이라고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엑셀에서 이렇게 샵 많이 나오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이게 가로가 좁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열 너비를 좀 이렇게 넓혀주면 됩니다. 되었나요? 자,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여기까지 채우면은 이 날짜는요, 채우기 핸들을 그냥 채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루씩 이렇게 증가시켜요, 값을. 되셨나요? 자, 같이 좀 넓혀줄게요. 그럼 이렇게 하루씩 증가돼서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됐죠? 근데 우리는 이 값이 그냥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일자로만 표현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전체 범위 잡고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날짜만 표현하라고 DD 두 개만 줘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되었죠? 자, 그럼 이걸 다시 조금 더 줄이죠. 이 정도만 줄여줄게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인 21년도, 22년도 1월 2일을 표현해줘야 되는데, 자, 사실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는 2022년도 1월 2일이라고 이렇게 엔터 치시게 되면 이렇게 잘 보여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셀 서식에서 날짜만 표현해 달라고 이렇게 주면은 잘 되겠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 하시면은 셀 서식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잘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하고 여기는 값의 차이가 7만큼 나고 있죠. 7만큼 나고 있죠. 근데 채우기 핸들은 이렇게 범위를 잡고 여기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1과 8 그 값 7 차이 7을 인식을 해서 그 값만큼 이렇게 채워줍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러면 자, 여기 필요 없고 요거 1, 2, 3, 4, 6, 7 여기까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요만큼만 잡고 요건 필요 없으니까 지워줄게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 요런 거예요.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는 클릭을 해보시면 수시 입력들을 보시면요, 이렇게 온전한 날짜 데이터라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 숫자들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전부 다 날짜인 거죠.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1, 월, 화, 수, 목, 금, 토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주면 되냐면, 방금 했던 텍스트 함수 이용해 볼게요. 는 텍스트에서 이 날짜를 셀 서식 A 4개를 적용시켜서 이렇게 표현해 줘라고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1, 월, 화, 수, 목, 금, 토가 잘 표현이 되겠죠. 그쵸? 그 얘는 가운데 정렬로 써볼게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도 이렇게 줘서 테두리도 잠깐 주겠습니다. 그리고 열너비도 조금씩 넓혀줄게요. 됐죠? 그리고 얘도 좀 열너비를 행의 높이를 좀 줄게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달력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요 부분만 글자 색깔을 이렇게 좀 흐릿하게 주겠습니다. 흐릿하게. 됐죠? 이렇게 간단하게 달력 모양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맞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위크넘버 함수 뭐였는지. 자, 그 사이에 잠깐 밀어버렸죠. 위크넘버 함수 잠깐만 다시 볼게요. 위크넘버 함수, 날짜가 해당한 연도에서 몇 번째 주차인지 알려준대요. 자, 요런 거예요. 여기다가 는 위크넘버에서 이 날짜를 클릭을 하고 쉼표 누르면 이렇게 알려줘요. 옵션을. 1번 옵션은 뭐냐면 주의 시작을 일요일로 잡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게 일요일이잖아. 이 날짜 일요일이니까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53주차, 즉 21년도의 마지막 주차잖아요. 마지막 주차니까 53주차로 두고 채우기 핸들 해볼게요. 자, 요거 잠깐만. 자, 채우기 핸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쭉 채우기 핸들 하시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53주까지 채워지는데 여긴 뭐예요? 22년도 새로운 연도의 날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연도 날짜는 다시 1주차로 나와줘야 되겠죠. 그쵸?
이걸 채우기 핸들로 아래까지 좀 채워서 얘네들 전부 다 검사를 해보죠. 검사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 전체는 2주차, 이 전체는 3주차, 즉 이 날짜들은 전부 다 올해 연도에서 두 번째 주차, 여기는 전부 다 세 번째 주차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는 그 해의 마지막 연도였으니까 전부 다 53주차로 나오겠죠. 반면에 이 똑같은 데이터를 옵션 2로 요걸 2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2로 바꿔서 해보시면은 위크 넘버에서 이렇게 주고 쉼표 리턴 타입을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이 방식, 월요일 그 주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이렇게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 우리 아까 분명히 53주차 나왔는데 얘는 갑자기 52주차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자, 채우기 핸들을 해놓고 다시 얘기해보자. 자, 얘는 일요일이니까 이건 뭐냐면 그 전주차가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월요일부터 53주차지 일요일은 그 전주가 되는 거예요. 이전 주가.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1주차가 여기하고 여기는 1주차인데 됐죠. 월요일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새로운 주 월화수목금토일 이 방식으로 세는 거예요. 즉 얘는 주를 월화수목금토일 요런 방식으로 일주를 계산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1일부터 월화수목금토일을 이렇게 한 주로 보고 있는 거죠. 됐죠? 자, 위크넘버 함수 아시겠나요? 얘는 뭐예요? 위크 넘버에서 날짜를 주고 옵션을 1을 주게 되면 얘는 일요일을 주의 시작, 해당 주의 시작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고, 위크 넘버에서 날짜를 옵션 2로 주면 얘는 월요일을 주의 시작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되셨죠? 자, 위크넘버 함수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되게 간단한 함수죠. 간단한 함수인데 우리가 많이 쓰지 않아서 낯설 뿐이에요. 되셨죠?